홈라이트 스윙 그리고 플랫한 스윙을 해라 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업라이트 스윙과 플랫 스윙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는 그 만나는 지점은 그럼 업라이트 스윙입니까? 플랫 스윙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상체는 숙여 있고, 그리고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장선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에서는 이 클럽 헤드와 이 어깨로 연결한 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길다란 삼각형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삼각형 안으로 클럽이 이렇게 이 삼각형 안으로 클럽이 접근을 해야지만 된다고 저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 삼각형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뭐 괜찮다. 그러면 그 삼각형 안에서도 어떠한 경로가 제일 올바른데 거기서 약간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냐. 그러면 그 가장 정확한 기준점을 저는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클럽에 다니는 경로가 진짜 정말 그 경로를 따라서 스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야. 하지만 이 큰 삼각형 대충 이 사이로 클럽을 지내서 쳐서 공을 똑바로 보낼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 정확한 클럽에 다니는 길을 알고 싶어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윙위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운스윙 시 클럽의 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운스윙 시 크래프트가 다니는 이 길은 파워와 그리고 방향성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다운스윙 시 클럽이 다니는 이 길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임팩 후에 뭐 치킨윙이라든가 아니면 손목이 던져진다든가 그리고 더 로프트가 증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요. 공의 방향에서도 여러 형태로 미스샷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올바르게 클럽 다운스윙 때 클럽을 어떠한 경로로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 기준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 중에 다운스윙 직격탄 금지, 직격탄으로 공을 친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운스윙 경로, 직격탄이 되지 않고 어떠한 경로로 클럽이 다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골프를 배울 때 제가 키가 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업라이트 스윙, 클럽이 탑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많이 들었다가 이렇게 팔로스루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업라이트 스윙이 저한테 맞다고 저의 첫 번째 코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기 때문에 더 이렇게 플랫한 느낌의 스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체형에 맞춰서 스윙을 업라이트 스윙이라든가 플랫한 스윙이라든가를 분류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자, 키가 크나 키가 작으나 탑의 위치는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이 샤프트가 다니는 길은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치지 않기 때문에 플랫한 스윙인가? 뭐 원 플레인 스윙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원 플레인 스윙이라는 거는 존재하질 않아요. 모든 그 스윙은 투 플레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업라이트 스윙? 자, 그렇다면 업라이트 스윙 그리고 플랫한 스윙을 해라 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업라이트 스윙과 플랫 스윙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는 그 만나는 지점은 그럼 업라이트 스윙입니까? 플랫 스윙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저의 몸은 이렇게 숙여 있고, 그리고 몸은 숙여 있고, 클럽은 이런 식으로 누워져 있어요. 자, 그럼 클럽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럼 요 지금 평면에서 요 평면을 타고 클럽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요 지금 중간 지점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근데 그럼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는 요 평면상으로 클럽이 이렇게 올라간 걸 얘기해요. 보시면 이 평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 클럽 페이스는 약간 지면을 향해요.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이런 이 면이 아니라 이 면보다 약간 이렇게 요 면보다 약간 수직 상태의 요 클럽이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팔을 들게 되면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때는 다시 아까 있던 요 중간 위치로 클럽이 내려오게 돼요. 그 후에 요 최초에 했던 요 스윙 플레인 면으로 클럽이 옆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로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는 이 면을 지금 주시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면대로 중간 지점이 아니라 이 면대로 이렇게 오는 걸 직격탄이라고 그래요. 자, 대다수의 골퍼들은 다 직격탄이에요. 특히 아마추어 골퍼들은 대부분 직격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직격탄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클럽을 안으로 집어넣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상을 찍어서 느린 화면으로 재생을 시키면 다 직격탄 궤도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임팩트 때 샤프트가 이렇게 놓여있던 샤프트가 더 이거보다 이렇게 세워졌어. 그러면 다 직격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격탄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럽을 던져야 돼요. 보세요.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 방향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오면 클럽이 이제 이렇게 맞잖아. 자, 이렇게 온 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온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에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다음에 늦게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반대로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이렇게 와서 들었어. 여기서 다운스윙 출발이 완만해서 칠 때는 더 가파르게 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의 동작을 보시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키가 커. 그리고 키가 작아. 숙여 있어. 그럼 요 면이 기준이에요. 요 면이. 왜? 이렇게 칠 거니까. 이렇게 안 치고 이 면으로 칠 거기 때문에 요 면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면을 타고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올라가서 다시 이 위치로 와서 이렇게 접근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선을 그어서 딱 보면은 자기의 스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 올바른 스윙 경로, 어떤 라인이 가장 정확한 스윙 경로인지, 하나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샤프트 라인과 어깨 라인 사이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오면은 괜찮다라는 건 너무 폭이 넓죠. 그래서 대부분 이 사이를 거쳐서 다운스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어떤 하나의 길이 가장 정확한 다운스윙의 경로이며, 왜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레베카 선수는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구사하는 선수고요. 지금 레베카 선수는 요 샤프트 면이 기준이에요. 레베카 선수한테도 드라이버를 잡게 되면은 이 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클럽 같은 경우 이렇게 면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면을 기준으로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스윙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면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다운스윙 때 다시 올라간 면이 다시 이 면과 맞추어져서 임팩이 돼서 이렇게 임팩 후에도 이 면과 같은 면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베카 아티스 선수의 이 스윙 평면은 요면입니다. 요면. 자, 샤프트는 다운스윙 초기 때 이 스윙 플레인 평면을 거쳐서 임팩트에 요 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그냥 면으로 직격탄이 온 게 아니라 임팩트 직전에 요 스윙 플레인보다 더 수직 라인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인사이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러면 레베카 선수는 이 면을 타고 이렇게 미들 지점에서 다시 스윙 플레인하고 만나서 다시 이 지점에서 스윙 플레인과 수직 상태를 거쳐서 다시 이 면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레베카 선수가 이 면보다 더 이렇게 다운스윙을 출발한다 그러면 가파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니엘스 선수. 자, 이 가파르게 공을 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가파른 궤도로 일부러 아이언 같은 경우에 다운스윙을 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기준에서 봤을 때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면에서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닫혀서 올라가요. 닫혀서 올라가서 이렇게 자, 굉장히 클럽이 지금 보면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레베카 아티스 선수의 클럽은 더 이런 위치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니엘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쪽에 위치하게 돼요. 하체가 회전돼서 앞쪽으로 클럽이 나온 클럽을 레베카 선수는 이런 면으로 클럽이 들어오게 되고 어니엘스 선수는 그냥 공으로 이 면으로 플레인 상으로 그냥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공 치기 전에 위치를 보면은 레베카 선수는 이 중간 지점, 어니엘스 선수는 여기서 클럽이 들어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손을 풀면서 던져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손목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동작이 필수 동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롤오버라 그러는데 롤오버 동작을 꼭 해야 되고 클럽이 몸을 두고 클럽이 던져지는 동작이 필요한 거죠. 꼭 두 동작이 어떤 게 더 좋으냐라기보다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정확한 이 하나의 이 경로를 알려드리는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스윙 경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턴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턴의 방향,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 턴을 이렇게 하지 않고 맨몸을 높게 하고 그리고 글러브를 이렇게 옆방향으로 출발시키는 이런 방향이 돼야지만은 다운스윙 때 클럽을 이 면보다 더 안쪽에서 위치해서 공을 가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레프트 사이드 스윙이나 기존 스윙에서는 이제 턴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동작을 클럽을 굉장히 이 동작을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 동작을 굉장히 다운스윙 때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라이트 사이드 스윙하고 다른 점은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몸의 방향이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어깨가 이렇게 옆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손목 앵글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클럽을 어라운드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운스윙 시 나는 이렇게 엎어치지 않고 직격탄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인사이드로 집어넣었어. 하지만
재생해 보면은 다 직격탄의 경우. 분명히 나는 이렇게 클럽을 직격탄을 안 하고 이렇게 친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은 직격탄이에요. 클럽이 세워졌어. 자, 그러면 이 직격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클럽이 어라운드 되는 느낌을 아셔야 돼요. 클럽이 어라운드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라운드? 돌아? 어라운드는 말 그대로 이 몸의 중심을 두고 클럽이 이렇게 어라운드 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이게 어라운드예요. 어라운드. 그럼 어라운드가 아닌 건? 이건 어라운드가 아니죠? 그럼 어라운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클럽이 이렇게 수평 상태에서의 어라운드는 이렇게 완전 수평이죠. 이게 어라운드야. 자, 근데 클럽은 이렇게 있지 않고 약간 요렇게 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 상태로 어라운드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어라운드예요. 몸통 중심을 어라운드. 만약에 어라운드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어라운드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인사이드로 나는 직격탄을 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클럽이 세워졌어. 그러면 어라운드가 아니에요. 어라운드는 이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어라운드 느낌은 완만한 느낌일까요? 가파른 느낌일까요? 이렇게 인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사람한테는 이 어라운드는 이 헤드가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서 샤프트가 세워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가파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난 직격탄으로 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지만 막상 찍어보면 샤프트는 이렇게 옆으로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클럽이 어라운드 되고 앞에서 배운 이 스윙, 올바른 스윙 경로로 와서 접근하는 것을 공을 치면서 익히기는 매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지금 임팩트백은 굉장히 무거워요. 자, 무거워요. 제가 이 무거운 걸 줄 때는 이렇게 몸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들었어요. 되게 무겁네요. 자, 클럽이 이제 이 위치에서 이런 직격탄이 아니라 이 위치에서 이제 클럽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느낌을 가지시기 위해서 임팩트백을 가지시고 임팩트백을 스탠스에서 공보다 약간 뒤에 위치다 늦어서 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야. 여기서 이제 클럽을 걸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가져올 거예요. 자, 직격탄은 이거고요. 직격탄은 이렇게 오는 거고 어라운드는 이 경로에서 클럽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자, 얘를 저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없이 하면 이거죠. 이렇게. 어라운드가 아닌 건 이런 식으로 직격탄. 분명히 난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완만한 것 같은데 실은 가파르다 그랬죠? 자, 그럼 다시 이 임팩트백을 가지고 제가 갈 거예요. 자, 임팩트백을 난 여기서 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저 방향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몸 앞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럼 정면에서 보시면 나의 하체는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올 때는 가파르게 올 때는 보세요. 이게 돌아요. 이렇게. 이 방향. 근데 얘를 지금 카메라 쪽으로 제가 이렇게 보낼 거예요. 이렇게 봐요. 보내면 제 하체가 어떻게 일어나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클럽이 들려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공을 놓고 치는데 아주 작은 동작으로 공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이 타겟 라인으로 클럽을 보내려고 이렇게 접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아까 저 임팩트백을 이렇게 돌듯이 이렇게 어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클럽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어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까지 클럽이 다니는 경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올바르게 제가 이제 영상을 봐서 자기 스윙이 어떤 경로로 다녀야 되는지 알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경로를 다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몸의 형태가, 공을 치는 자세, 이러한 형태가 유지되어야지만 돼요. 이렇게. 자, 지금 공을 치는 자세예요. 이렇게. 이거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럼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됐다든가, 여러 형태로 몸의 형태가 척추각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공을 치기 위한 자세로 이렇게 바꾸든가 여러 형태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조정을 하는 몸의 형태가 이 클럽이 이렇게 이 위치에서 이렇게 옆으로 클럽이 어라운드에서 접근시키는 경로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팔과 클럽을 가지고 여러 길을 시도를 해도 골프 스윙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을 타겟으로 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쉐입 이 형태, 공을 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준비 자세죠. 이 공을 칠 거야. 자, 이 준비 자세. 그래서 저희 유튜브 준비 자세 편과 그 8구조 편을 먼저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스윙부터 클럽을 어라운드 시키면서 이 미들 위치에서 이쪽에 미들 위치로, 대칭이죠? 자, 미들 위치에서 미들 위치로. 이렇게 가는 것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모든 클럽에서 각각의 로프트대로 클럽을 접근시키게 돼서 굉장히 컨택이 굉장히 이 클럽 페이스면을 깨끗하게 맞는 다른 소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퍽퍽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스윙부터 임팩을 연습하셔서 그보다 조금 더 폭이 큰 풀스윙까지 연습을 하시면은 올바른 경로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경로로 공을 궤도로 쳤을 때 이런 큰 폭이 아니라 정확한 그 하나의 스윙 경로가 스윙이 됐을 때 여러분은 이 클럽 페이스 로테이션을 어깨 공을 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긴 클럽도 잘 맞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